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말 그대로 완전히 허물어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놀라운 미래 비전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어떤 공상과학 영화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내용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인류와 AI가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좀 더 빨라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라는 종 자체의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출처는 바로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입니다. 커즈와일이 누군지 아시나요? 무려 1999년에 이미 AI가 2029년쯤에는 인간 수준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던 분이죠. 20여 년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의 예견들이 지금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충격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탄생을 시작으로 특이점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고 우리 뇌가 클라우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과 일자리 문제, 마지막으로 수명 연장과 인간의 불멸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특이점의 정의와 진화의 6시대부터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특이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심오해서 이전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커즈와일은 그 시점을 2045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와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능과 의식이 무려 수백만 배나 크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도구의 발전을 넘어서 인류 생물학 자체의 거대한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커즈와일이 진화의 역사를 6시대로 나눈 관점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주에 물리학과 화학만 존재하던 첫 번째 시대를 지나 DNA가 탄생한 생물학 시대, 그리고 동물의 뇌가 생겨난 세 번째 시대를 거쳐왔죠. 지금 우리는 기술과 우리 뇌의 신피지를 활용하는 네 번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특이점이라는 건 지극히 논리적인 다음 진화 단계예요.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시대인 뇌와 클라우드의 융합을 거치게 될 거고, 마침내 지능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서 우주 자체가 깨어나는 여섯 번째 시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뇌와 클라우드의 연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의 원리를 알기 위해 우리 뇌의 심피지를 한번 들여다보죠. 심피질은 대략 100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뭉친 모듈들이 겹겹이 쌓인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층에서는 단순한 선이나 곡선 같은 걸 인식하고요. 그 위층으로 정보가 올라가면 그걸 글자와 단어로 조립해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층을 타고 쭉쭉 올라가서 마침내 맨 꼭대기층에 도달하면 비로소 빈정거림이나 유머 같은 아주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2030년대가 되면 우리 두개골에 무서운 구멍을 뚫는 수술 같은 건 필요 없어집니다. 대신 모세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세포 크기의 나노봇들이 우리 뇌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해요. 이 나노봇들이 어떤 물리적인 손상 없이 우리 신피질의 가장 위층을 클라우드에 있는 거대한 인공신경망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오지나 육지망에 접속하는 걸어다니는 인터페이스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상신피질층을 클라우드에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능은 그야말로 수백만 배로 폭발적으로 팽창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 2억 년 전의 초기 포유류가 우표만한 크기의 신피질을 처음 가졌을 때 그 진화가 결국 지금의 인류 문명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연결은 지금의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언어, 예술, 그리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원초적인 생각 자체를 다른 사람과 직접 소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도약인 거죠. 이제 우리는 아주 매력적인 철학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기계와 융합되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사고 실험하시죠? 오래된 나무 배에 낡은 널판지를 하나씩 전부 새 널판지로 교체해서 결국 원래의 조각이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면 그 배는 여전히 원래의 그 배일까요?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겁니다. 내 뇌를 점진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나중에 100% 디지털 뇌가 된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요? 아니면 그저 나를 모방한 완벽한 기계 좀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커즈아일은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건 특정한 물리적 세포나 생물학적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정보 패턴과 기능의 연속성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뇌에서 디지털 뇌로 넘어가더라도 그 교체 과정에서 나의 정보와 패턴이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물 흐르듯 유지된다면 나의 주관적인 의식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당신은 당연히 원래의 당신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공상과학 같은 소리 아니냐고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생물학적인 테세우스의 배라는 사실이죠. 믿기지 않으시나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는 매달 절반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요. 뇌의 시냅스 단백질은 2일에서 5일마다 바뀝니다. 심지어 신경 가지의 액틴 필라멘트라는 녀석은 수명이 고작 40초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의 세포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자아를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가는 것도 결국 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교체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철학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볼까요? 네 번째 파트,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이 우리의 일자리와 일상에 미칠 영향입니다. 솔직히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내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두려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2%도 채 되지 않죠. 물론 전통적인 일자리들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커즈와일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변화가 우리를 그저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가장 밑바닥 생존 욕구를 벗어나 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성을 추구하는 진짜 목적이 있는 풍요의 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각박해진다는 편견을 한번 깨돌까요? 커즈와일이 제시한 지난 20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요. 정보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문해력은 극적으로 높아졌고 에너지는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또 절대빈곤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전 세계적인 폭력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감소했죠. 스스로 진화하는 정보기술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밀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AI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파트너로 삼아 우리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증강시키게 될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 살펴보죠. 1000! 화면에 띄워진 이 숫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국의 저명한 생물노화학자 오브리드 그레이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1000세까지 살게 될 최초의 인간은 이미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태어나 숨쉬고 있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의학이 융합되면서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1000년이라니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이 놀라운 주장의 핵심 논리가 바로 수명 탈출 속도, 영어로 LEV, Longevity Escape Velocity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이를 1년 먹어가는 동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의 기대 수명을 1년보다 더 길게 연장해주는 바로 그 임계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탈출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살아남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노 기술이 우리의 생물학적 노화를 완벽히 멈추고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아주 기발한 계산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세포가 대사활동을 하면서 쌓이는 손상된 쓰레기들의 누적일 뿐이죠. 비바람을 맞은 자동차에 서서히 녹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세포 크기의 정밀한 나노봇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F1 경주의 피트스탑 정비공들처럼 손상된 세포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실시간으로 똑딱똑딱 수리하는 겁니다. 이 나노 기술이 완성되면 12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20대 시절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명력을 뽐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 어떠셨나요? 결코 먼 미래의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의 뇌가 무한대의 지식망과 연결되고 육체적인 수명의 한계마저 초월하게 되는 세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이 모든 한계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간으로, 어떤 존재로 이 변화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한 뼘 더 넓어지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